안녕하세요. 잠수하부의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에 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기초정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뚝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수동 유동인구는 주로 20, 30대 대학생,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전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일일 유동인구는 뚝섬역, 성수역이 합쳐서 46만 명. 성수역 뚝섬역은 기본적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지하철을 타는 정도의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면서 상권이 한 번 더 탈바꿈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정보는 대지 면적은 29.1평, 건축 면적은 16.2평, 연면적은 43.12평, 지상 3개층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69.41%, 용적률은 184.78%. 준공업지역이라서 건물을 신축으로 올리면 8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으로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장은 단순히 공사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릴 게 아니고 좀 사연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전 정도에 이 건물주님께서 이 건물을 계약을 하시겠다, 그리고 호스텔로 생각을 하신다. 저는 사실 되게 많은 투자 검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중개법인 직원들을 통해서 그 건물이 매수에 적합한지 건축사님이랑 인허가 조건들, 사선 제한 보고, 고도 제한 보고, 용적률 건폐를 따져서 건축비 대비 투자가 적당한지 제가 많은 검토를 이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건물에 투자를 말렸는데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호스텔로 공사를 하기까지 이제 6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내가 왜 말렸을까? 내가 모르는 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들한테도 왜 이 건물 투자가 훌륭한 투자였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건물주님이 나오셔서 왜 이 건물을 투자하셨고 왜 호스텔인지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건물주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건물주님 오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릉이 타고 출근하는 성수동 건물주이자 건축주이고요. 그러면은 저 호스텔을 몇 개 정도 운영하셨던 거죠? 지금 3년 차거든요. 총 5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업을 해보자. 그래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성향이 잘 맞았어요. 예술가는 작품을 팔듯이 네. 저에게 작품은 또 공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을 파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로 외국인은 상대를 많이 해요. 내국인보다는. 하나를 하고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확장을 해서 현재는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제 딴엔 크게 해보자 해서 이제 건축을 직접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6개째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5개도 유지를 하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수순이신가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5개 중에 3개는 정리 수순에 가고 있어요. 한 곳에 모아보자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5개도 되게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그지만 내가 내 건물에 해서 본격적으로 저는 한번 투자를 해보시겠다라는 의지가 생기신 거고, 6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제가 좀 철모르고 말렸는데 왜 호스텔인가요? 20대 때부터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처음엔 주거용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고 이제 아파트로 돈을 버는 시대는 좀 끝났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부업으로 숙박업에 대해서 좀 부수입을 얻었고, 그동안은 임차로 했어요. 계속. 원래는 다른 업이 있었지만 이 숙박업이 주업이 되면서 임차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퀄리티 이슈가 있었죠. 남의 건물에 인테리어 하는 게 너무 아까웠고, 그다음 집가 상승, 세 번째 월세 상승,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왜 저희 그 집도 전세 계속 살면 에라 모르겠다, 집 사자 이것처럼 임차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3년 동안 5개 운영하면은 그 나름의 저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냥 베팅을 하자. 그래서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해서 하게 되었고, 어쨌든 저는 건물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저희 가족은 이거 뭐 빌라를 샀냐고 했을 수도 했는데 저한테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사면 집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주택보다 건물이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제가 산 이 땅이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러면 이제 내가 즐겁게 일을 하면서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뭘까 했을 때 이만한 그 수익 구조가 없는 거예요. 상권이 살아있는 울근생은 좋은 건 알지만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지금 이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형태를 띠고 주택이 입지지만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입지가 주택이라서 조금은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셨지만 수익률은 일반 근생 이상, 그보다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느껴져요. 원래는 건물주님이 나오는 케이스가 좀 드물다 보니까 제가 건물주님의 의사를 좀 전달하는 건데,
건데 오늘은 직접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건물도 다가구예요. 여기도 다가구였죠. 보시면 저희 성수동 자체가 낡은 건물과 힙한 감성이 혼재돼서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 메인 연무장길을 가셔도 신축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리모델링한 건물이 많고, 실질적으로 성수동에서도 붉은 벽돌을 사용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돈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최대한 외관은 손대지 않는 방향이에요. 이게 전에는 그냥 빌라였다면 철골로 크게 잡고, 발코니는 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터서 게스트들이 테라스로 이용하게끔 옥상을 좀 더 활용하고 싶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께서 저의 니즈를 아주 잘 해석해 주셔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층에 지금 진입로가 좀 안 보이는데 진입로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나름 코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주 출입구는 여기가 맞는데 계단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모든 게스트들이 주 출입구만 이동하면 동선이 매우 겹치죠. 동선을 쪼개주자. 요즘 성수동에서 힙한 카페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가 주동선이에요. 여기는 원래 그냥 벽이었는데 새로 문을 딴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기에 카페를 넣어도 되긴 해요. 저는 무조건 1번이 수익률이거든요. 우선 저는 본업이 숙박업을 하다 보니 카페는 할 줄 몰라요. 카페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숙박업은 정확하게 수익률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1층 공간을 내가 만약에 편의점, 카페를 했을 때 할 줄도 모르고 불확실한데, 만약에 이 1층 공간을 똑같이 숙박업으로 했을 때 확신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자신 있는 분야에 그냥 집중을 하자. 그걸 어떻게 꾸몄는지 보여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가 원래는 처음 다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층, 2층, 3층 각 한 세대씩 있었어요.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3가구밖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쪼개야 돼요. 큰 방 하나 파는 것보다 방 2개를 파는 게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한 세대였는데 2개의 객실로 쪼갰어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협소해요. 왜냐면은 한 세대에 있다가 2세대로 나누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객실은 가장 작은 타입이에요, 저희 숙소에서. 이 정도 객실이면 몇 분이서 이용하시나요? 여기는 딱 그 커플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싱크대랑 이제 뭐 인덕션이 들어갈 거고, 조그마한 식탁 있고, 호스텔의 핵심은 키친이에요. 이게 호스텔은 사람들이 흔히 에어비앤비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부킹닷컴, 아고다 모두 업로드할 수 있는 거고, 호텔이나 모텔은 치사가 안 돼요. 여행을 갔으면 그 지역에서 좀 맛있는 식당이나 이렇게 좀 먹잖아요. 근데 호스텔의 수요는 조금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옛날에야 뭐 중국인 단체 관객 와서 쇼핑하고 맛집 가고 그런 게 주 흐름이었다면, 요즘은 K컬처가 너무 열풍이어서 요즘 여행 트렌드는 뭐냐면 경험을 소비해요. 단순히 와서 밤은 여기서 자고 쇼핑은 여기서 하고 그런 게 여행이 아니고, 여행은 그냥 하나의 경험이라서 숙소에서부터 한국 음식도 해먹어보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일주일씩 묵으세요.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씩 체류를 하시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숙박을 하려면 호텔은 불편하거든요. 불편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네, 그쵸. 그리고 음식을 단 한 번도 해먹을 수가 없는 게 구조가 있어요. 사람들은 본인이 겪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 수 있지? 대표님 같은 경우에 출장 가시니까 보통 하루? 이틀 묵으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숙박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 여행객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공간도 커플을 위한 공간이지만 부부와 어린이가 묵을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 여행객들은 키친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있으면 아침이라도 혹은 간식이라도 무조건 키친에서 뭐가 있어야 편하거든요. 반대로 외국인만 받냐? 아니거든요. 호스텔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외국인이 와줘도 되지만 내국인 수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요즘 이제 2030 커플들은 호텔 말고 모텔 잘 안 가요. 모텔 안 갑니다. 사실은 저도 출장 가면 모텔은 좀 기피하게 돼요. 수요는 2가지예요. 호텔 가거나 에어비앤비 가거나. 몰라서 안 오는 사람은 있어도 아시는 분들은 출장으로 오면 항상 와요. 사실상 저의 고객들은 너무 다양해요. 외국인은 당연히 많고요. 외국인 중에서도 커플, 외국인 가족, 그다음에 대가족, 그다음에 뭐 2인 객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오세요. 근데 이유는 출장. 공간 하나를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노하우가 묻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회층 올라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객실을 쪼개지 않고 한 개층을 통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어떤 스토리로 진행하고 계신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쪼개면 사실 3층도 2개의 가구가 나와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호스텔을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세탁실이 필요해요. 내부적으로 다 해야 당연히 위생도 좋고 관리하기 편하고 그래서 세탁실을 꼭 있어야 되거든요. 세탁실을 빼고 그럼 남은 공간이 조금 여유 있으니 가장 큰 사이즈인데 방이 2개예요. 1층, 2층이 둘, 그리고 3층이 대형, 5개가 실제로 운영하셨던 5곳의 호스텔, 외도민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집중돼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와중에 성수동의 어떤 시장조사가 여기에 또 반영이 돼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원래는 저 옥상이 난간이 낮게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좀 답답하지 않게 타공판 형식으로 했고 적당히 가려주면서도 개방감 있는 마감재로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워낙 오래된 다가구였기 때문에 옥상을 살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제발 높게 해주세요. 제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거의 180이 넘어요. 이 담장이 옛날에 조선시대 담이라고 아시죠? 담. 네네. 조선시대 사람들 다 키가 작았잖아요. 네. 그래서 담이 딱 어떤 사이즈냐면 내 키보다 살짝 높게. 그래서 까치발을 들면 밖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숙이면 내가 보호가 되고 네. 그 담이 저는 저희 건물의 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공간이 그래서 개방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만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자가 컨셉이었고 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가장 핵심은 돈이잖아요. 네. 우리가 돈을 놓칠 수가 없어. 정말 한 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옥상은 아직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옥상을 따로 임대 공간으로 좀 팔고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와중에 숙소가 부족해요. 옛날에는요 어떤 건물주가 따로 있고 자영업의 입장에서 호스텔을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꾸면서 운영을 하셨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고요. 네. 근데 이제는 건축비만 2배 오른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공사비도 2배 올랐어요. 남의 건물에 그렇게 수억 단위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건물에 내가 시설 투자를 해야 마음 놓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건물 가치도 올릴 수 있는 이게 다 접목이 되려면 내 건물에 내가 해야 되는데 호스텔 운영을 건물주님들이 직접 하시긴 어렵단 말이죠. 우리 대표님께서 이 인접거리의 호스텔 운영을 좀 맡아주시면 이 수익성 좋고 미래가치 있는 성수동의 호스텔을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부분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럼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성수동의 호스텔은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 우리 건축주님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